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이제 3강 1중 구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4명을 선출했을까요? 근데 어제 미디어데이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1대1 지명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랑 토론하겠다 하는 걸 지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대1 토론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1대1 토론이 24일 오늘 내일 이루어지고 26일에 4자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27, 8 여론조사를 하고 29일 화요일에 2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2강은 만약에 이 4명 중에 1명이 50%를 그냥 넘어버렸다. 그러면 끝. 거기서 50%를 넘는 사람이 그대로 후보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2강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맞짱 토론을 거쳐서 5월 3일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판세로 보면 이게 가장 큰 변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구도가 2대2로 돼 있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 2명 김문수 한동훈, 탄핵 찬성 세력 한동훈 안철수, 앞에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그 다음에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이 4강전에서 50%를 넘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아주 상식적인 관측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탄핵 반대 세력 쪽에서 1명, 찬성 세력 쪽에서 1명이 최종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왜 홍준표 후보의 반전 승부수라고 했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한테 맨 처음 지명 토론 선택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궁금한 게 많다. 그동안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한 대표님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공격을 탄핵 찬성 세력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자기를 지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후보가 가진 고든 생각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뭐 애둘러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아마 본인이 가장 공략하기가 쉽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지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홍준표 후보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자기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홍준표 간 지명 토론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이게 어차피 25일 하루 동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또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분한테서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한 후보를 지목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홍준표 토론을 하고 나서 이어서 홍준표, 한동훈 토론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한 번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 한 번 토론이 대략 1시간 반 정도씩 예정이 돼 있거든요. 2번 토론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3시간. 거의 데스매치 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24일 오늘은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상대를 바꿔가면서 2번 등장을 하는 날이고요. 내일은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2번씩 등장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다. 3시간이면요. 그리고 첫 번째 타임에서 제대로 못한 말, 그 다음 2번째 타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데스매치다. 이렇게. 그러면 왜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자기를 지목했는데 자기도 또 한동훈을 지목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2대2 구도라고 그랬죠. 근데
어차피 홍준표 후보는 김문수 후보하고 탄핵 반대 세력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본인이 더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2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탄핵 찬성 세력은 안철수, 한동훈 사이에서 한동훈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1등이든 2등이든 한다. 2등 내에 든다. 물론 한동훈 후보 본인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50%를 넘겠다 이렇게 뭐 얘기했지만 그건 뭐 본인이 내 기대고 객관적으로 보면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그래서 하여튼 2강 안에는 든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홍준표가 표가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1등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등, 2등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그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핵 찬성 세력과 완벽하게 정면으로 승부하면 본인이 승산이 있다. 왜? 이런 거죠. 현재 탄핵 반대 세력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친윤 색채가 가장 강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잊자 이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윤들은 김문수 후보를 친윤의 다수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홍준표 후보가 다소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밀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수를 던진 거죠. 내가 탄핵 반대 세력의 표를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좀 밀리니까 이거를 반전을 시키겠다 하는 승부수로 한동훈 후보와 하루 3시간을 토론을 하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각을 세우고 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탄핵 반대 세력의 표를 본인이 김문수 후보보다 많이 모아올 수 있다. 이래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보통 상식하고는 조금 어긋나요. 상식적으로는 한동훈이 자기를 지목했으면 자기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게 보통의 일인데 승부를 걸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어제 저녁에 던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지원한다고 언론에 일부 보도된 실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저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난 만약에 임기 3년짜리로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서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하고 단일화하냐? 이 정도로 냉소를 보였던 한덕수 대행간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승부수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죠.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다.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을 열어놓겠다.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바꾼 겁니다. 물론 실제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의문으로 남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바꿨다. 이것도 또한 승부수다. 무슨 얘기냐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과 이 단일화 문제는 완벽하게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이른바 탄핵 반대 세력뿐만 아니고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탄핵 찬성 세력도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이 한덕수 대행과 이 문제를 좀 이게 간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문호를 열었다. 이것도 홍준표 후보의 또 하나의 승부수, 반전 승부수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역전할 수 있을까? 그건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반전 카드가 될 거는 맞다. 그러나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거는 뭐 정말 오차범위 내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하튼 정치적으로는 이 반전 카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뭐 이게 그 본인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는 건 참 정치에서 이런 거는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상당한 반전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뭐 뒤집는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죠, 저도. 그러나 그런 카드가 되는 거. 그런 걸 보면 정치적으로는 정치를 오래 한 홍준표 후보, 물론 뭐 김문수 후보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런 데에서는 감각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그거는 뭐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